보고서 앞에서는 3분이 1세기처럼 길게 느껴지지만 사랑하는 여인 곁에서는 눈 깜짝할 새처럼 짧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의 분주한 삶 속 테헤란로의 빌딩들이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이곳에는 어떤 남자도 1등으로 결승선에 도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주가 하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보르도산 최고급 와인으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반포의 고급 아파트는 은은한 향초로 채워졌으며, 상대방은 기대에 찬 뜨거운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막 피어오르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실망감,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는 당신, 그리고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무서운 정적. 그것은 단순한 근육의 실패가 아니라 조루라는 상황에 직면한 수백만 남성들의 말 못할 고통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성 3명 중 1명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자존심에 대한 사형 선고는 아니지만 자신감과 즐거움, 그리고 연인 간의 유대감을 조용히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건조한 통계 수치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성 신경계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풀고 왜 당신의 엔진이 너무 빨리 시동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주도하여 매일 밤을 황홀하고 끝없는 교향곡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혹시 어두운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굳건해야 할 나이에 이름 없는 상처와 베개 마태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많은 남성들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영등포의 최지섭 씨 이야기는 단순히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현대 남성들의 한숨과도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매일 춤추는 숫자들과 씨름하고 상사와 시장의 압박을 견디는 성공한 금융 전문가이지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영등포의 아늑한 침실 안에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인 아름다운 아내 서연 씨는 은은한 조명 아래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언제나 생기가 넘쳤지만 바로 그 아름다움이 지섭 씨에게는 끔찍한 심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설렘 대신 불안감을 느꼈고 그 불안감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그저 피하고 싶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돈을 다 써버리는 순간을 두려워했고 아내의 눈에 스칠 아주 작은 실망이라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동료들과 늦게까지 독한 소주를 마시며 취기를 핑계로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인천의 고급 리조트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아래 2분도 차이되지 않아 남자의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그 기분을요. 그날 밤 서연 씨는 비난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녀의 한숨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지섭 씨 같은 남자가 내가 과연 남자인가 라고 자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맹목적인 탈출구를 찾습니다. 그는 동대문 시장의 정체불명 약들을 찾으며 즉각적인 기적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이 정체불명의 알약 몇 개로 고칠 수 있는 기계입니까? 결과는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흐르며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섭 씨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본능을 억지로 절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스스로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대화를 나누어 본 많은 중년 남성들은 개인적인 욕구 해소에 대해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에게서 정력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것을 남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그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은 공허함과 나른함만을 얻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인터넷 영상을 보며 일시적인 위안을 찾는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책감 지속되는 정신적 피로 설친 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짜증 섞인 기분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사정을 멈추거나 혹은 기계적으로 너무 많이 할 때 몸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축적된 긴장, 은근한 두통, 혹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과의 단절 같은 것들 말이죠. 침묵은 결코 건강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의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 빠른 속도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삶의 압박으로 이미 지친 우리의 뇌를 더욱 마비시킵니다. 화려한 이미지와 강한 자극들은 바로 옆에 있는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은 심장과 신체 사이의 연결을 끊어 놓습니다. 저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행동들 뒤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뒤처진다는 느낌,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몸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연약하게 만듭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접촉이 줄어들며 아무도 여러분 내면의 깊은 감정에 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잠시 멈춰 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민감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50대, 60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 시절 같은 강력한 폭발이 아니라 잔잔한 강물 같은 끈기입니다. 자신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섭 씨처럼 동대문의 약을 찾는 대신 혼자 공원을 걸으며 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호흡을 느껴보는 건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것을 줄이고 조금 더 일찍 잠들어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남자의 평온함과 활력이 강함을 증명하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며 시간의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용기를 갖는 것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가족 모임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린 남편들의 슬픈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잘못된 정보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여자는 저 이야기 속 서연 씨처럼 침대 위에 맹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공유하며 인생의 낮은 음들을 함께 지나갈 용기 있는 남자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후 자신의 몸을 느끼는 시간을 갖거나 뇌가 쉴 수 있도록 자극적인 콘텐츠를 줄이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활력의 감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감소입니다.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가 바로 자신의 뿌리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수면 음식 정신,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든 신체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오해나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진정한 행복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 밤 인천 바닷가에 서 있던 지섭 씨의 모습을 계속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그가 자책하지 않고 침착하게 아내를 안으며 내가 지금 피곤하니 시간을 좀 줘 라고 말했다면 아마 모든 것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여러분 남자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쓸데없는 열등감으로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지 마십시오. 몸이 말하게 하고 더 천천히, 더 깊이, 그리고 더 솔직하게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지나온 시간들과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가슴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에 대해 생각할 고요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그것은 아주 괜찮습니다. 혹시 어두운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굳건해야 할 나이에 이름 없는 상처와 베개 맡의 아내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많은 남성들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영등포의 최지섭 씨 이야기는 단순히 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많은 현대 남성들의 한숨과도 같습니다. 여의도에서 매일 춤추는 숫자들과 씨름하고 상사와 시장의 압박을 견디는 성공한 금융 전문가이지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아늑한 침실 안에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인 아름다운 아내 서연 씨는 은은한 조명 아래 얇은 실크 잠옷을 입고 언제나 생기가 넘쳤지만 바로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는 끔찍한 심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설렘 대신 불안감을 느꼈고 그 불안감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그저 피하고 싶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는 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돈을 다 써버리는 순간을 두려워했고 아내의 눈에 스칠 아주 작은 실망이라도 보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는 것을 택했습니다. 동료들과 늦게까지 독한 소주를 마시며 집에 돌아갔을 때 취기가 침대 위에서의 무력함을 마주하지 않아도 될 완벽한 핑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인천의 고급 리조트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아래 2분도 차에되지 않아 남자의 자존심이 찢겨 나가는 그 기분을요. 그날 밤 서연 씨는 비난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온 그녀의 한숨 소리는 그 어떤 고함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로 하여금 내가 과연 남자인가 자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동대문 시장에 정체불명 약 같은 맹목적인 탈출구를 찾으며 즉각적인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이 정체불명의 알약 몇 개로 고칠 수 있는 기계입니까? 결과는 심장이 빨리 뛰고 식은땀이 흐르며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막다른 골목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여러분, 몸 안의 퓨즈는 아주 연약합니다. 그것은 마치 세로토닌이라는 이름의 문지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고 편안할 때 이 문지기는 흥분이 들어오도록 느긋하게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먹고 사는 걱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 문지기는 지쳐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문을 쾅 닫아버리려 합니다. 바로 그때 퓨즈가 일찍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적색경보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삶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대신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통해 정력을 지키기 위해 참고 절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절제와 두려움 속에 억압의 차이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억압은 긴장을 축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심박수를 높여 무의식적으로 그 긴장 상태를 빨리 끝내려는 신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때로는 사무실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 생기는 전립선 부위의 정체가 민감한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나거나 밤늦게 깨어 압박감을 풀기 위해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혼자 해결하는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함, 나른함, 지속되는 정신적 피로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사적인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은 뇌에게 느끼는 법이 아니라 해소하기 위해 가장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의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 빠른 속도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로 인해 이미 지친 우리의 뇌를 더욱 마비시킵니다. 화려한 이미지와 강한 자극들은 바로 옆에 있는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은 심장과 신체 사이의 연결을 끊어 놓습니다. 저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행동들 뒤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뒤처진다는 느낌,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몸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 연약하게 만듭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접촉이 줄어들며 아무도 내면 깊은 곳의 감정에 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집 안에서의 침묵은 때로 바깥의 소음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건강함조차 잊힌 껍질 속으로 점점 숨어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잠시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민감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젊은 시절 같은 강력한 폭발이 아니라 잔잔한 강물 같은 끈기입니다.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혼자 공원을 걸으며 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호흡을 느껴보는 건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화면을 덜 보고 조금 더 일찍 잠들어 마음을 평온하게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저는 남자의 평온함과 활력이 강함을 증명하려 애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며 시간의 변화를 받아들일 충분한 용기를 갖는 것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가족 모임에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져 내린 남편들의 슬픈 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잘못된 정보의 미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여자가 때때로 필요로 하는 것은 맹수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공유하며 인생의 낮은 음들을 함께 지나갈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가벼운 운동 후 자신의 몸을 느끼는 시간을 갖거나 뇌가 쉴 수 있도록 자극적인 콘텐츠를 줄이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가 차이를 만듭니다. 활력의 감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의 감소입니다.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가 바로 자신의 뿌리를 돌봐야 할 때입니다. 수면 음식 정신,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든 신체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진정한 행복에서 여러분을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밖에서 방황하는 남성들을 계속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그들이 자책하지 않고 침착하게 배우자를 안으며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아마 모든 것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너무 가혹합니다. 쓸데없는 열등감으로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지 마십시오. 몸이 말하게 하고 더 천천히, 더 깊이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지나온 시간들과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가슴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희망에 대해 생각할 고요한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그것은 아주 괜찮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무너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문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몸은 아주 공평해서 모든 것이 붉은색의 무력감으로 변하기 훨씬 전부터 경고 신호 깜빡이는 노란 불을 보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갖기 전부터 스며드는 불안감을 느껴본 적 없습니까? 에어컨이 시원하게 켜진 방에서도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흥분이 아니라 수행 불안이 여러분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남성들이 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얇은 잠옷을 입거나 어깨를 살짝 만지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갈망 대신 떨림을 느끼고, 그래서 피곤하다, 상사가 일을 많이 줬다, 그냥 일찍 자자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그 도망침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남모를 고통에서 비롯됩니다. 삽입 시간이 3분도 차이 되지 않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도 전에 허무하게 끝나버릴 때의 고통 말입니다. 만약 이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뇌 속의 퓨즈에 정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의지는 시간을 끌고 싶은데 왜 그렇게 빨리 끝나는지 자문해 본 적 있습니까? 머릿속에 세로토닌이라는 문지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문지기는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흥분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자식 걱정, 막바지의 다다른 경력에 대한 걱정, 만성적인 수면 부족 등이 겹치면 그 문지기는 지치고 탈진합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문이 쾅 닫히며 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방어 본능처럼 모든 것을 진행시킵니다. 마치 적색경보 상태의 기계처럼. 여러분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빨리 끝내려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가게들을 기웃거리거나 정체불명의 약을 사서 본능을 되찾으려는 남성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심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것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몸은 빨갛고 파란 알약 몇 개로 고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내면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혼자 해결하는 것에 대해
털어놓던 것이 생각납니다. 친구들이 정력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한다고 하거나 어떤 사람들은 잠을 잘 자기 위한 습관처럼 남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절제와 두려움 속에 억압을 혼동하는 것이 바로 독입니다. 과도하게 억누르면 골반 부위에 긴장이 축적되어 민감한 부위의 신경들이 항상 과민 상태가 됩니다. 특히 매일 10시간씩 사무실에 앉아 있는 한국 남성들은 전립선 부위가 압박받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야간 빈뇨나 수면 장애로 이어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신호들이 사실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부교감 신경계 약화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혼자 해결한 후 공허함과 나른함을 느끼고 다음 날 아침 일할 의욕을 잃는 남성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분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자신의 몸과 연결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속 현대적인 포르노 콘텐츠의 등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너무 빠른 템포와 강한 자극은 이미 지친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킵니다. 여러분은 점점 실제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손길이나 부드러운 눈빛에서 오는 떨림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화려한 이미지들은 환상일 뿐이며 현실과 멀어지게 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망가뜨립니다. 언젠가 저는 노년기 남성의 외로움이 곁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닿는 법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뒤처졌다고 느끼고 배우자의 눈에 가치가 없다고 느껴 더욱 움츠러들고 접촉을 피하고 대화를 줄입니다. 그 고립이야말로 성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천천히, 더 의식적으로 말입니다. 고난도 기술이나 민감한 행위를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 그늘 아래서 전화기도 걱정도 없이 오직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혼자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가벼운 운동은 혈액 순환을 돕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세로토닌 수치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킵니다. 밤늦게까지 화면 속 자극적인 것을 보는 대신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건 어떻습니까? 깊은 잠은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효과적으로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평온함이 많이 하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의 친밀감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파도를 함께 넘어온 두 영혼의 교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 이런 문제를 겪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아산병원에서 혈압이나 혈당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처럼 건강관리의 일부로 여기십시오. 차이점은 이 문제가 남자의 가장 깊은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남자의 가장 큰 용기는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소주 한 잔을 줄이고 매일 몇천 보를 더 걷거나 단순히 자신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을 갖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들이 그 어떤 명약보다 지속 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 자신감을 되찾은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이해는 여러분이 짊어진 압박감에 대한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인생은 이미 여러분에게서 경력과 가족을 위해 너무 많은 힘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친절해야 할 때입니다. 3분이라는 숫자나 일시적인 실패가 마음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몸이 쉬게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지면 문지기, 세로토닌은 다시 일을 잘하게 될 것이고 그 퓨즈는 더 이상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면 저는 여기에 앉아 어둠 속에서 한숨 쉬며 방황하는 남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호흡과 심장 박동을 느끼며 자신이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힘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건강한 것이 아니지만 마음의 평화는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본 적 없습니까? 먼 곳에 있는 것들을 쫓느라 내면의 뿌리를 잇고 있었던 것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더 일찍 하지 않았을까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주 앉아 서로에게 솔직해지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인생의 분주한 걱정들 사이에서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아주 조금만이라도 말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공평해서 갑작스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한숨 소리를 들을 만큼 섬세했는지 아니면 허상을 쫓느라 내부의 퓨즈가 끊어지고 나서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당황하며 묻고 있는 건 아닌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가장 여유로워야 할 50대를 지나면서 기량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극도의 불안에 빠진 남성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영등포의 최지섭 씨처럼 여의도의 날카로운 금융 전문가였지만 운명의 3분이라는 문턱 앞에서 젊은 아내 서연 씨에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따뜻한 온기에 닿는 순간 향기로운 비단 같은 방 안에서 의지를 배신하고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그 느낌.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몸의 노란 불이 붉은색으로 변해 여러분의 신경계가 고갈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뇌 속의 세로토닌 문지기가 흥분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혹은 사무실의 숫자와 압박을 침실까지 가져올 때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지고 교감 신경계는 항상 투쟁 혹은 도피 상태가 되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이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맹목적인 반사작용처럼 사정을 재촉합니다. 언젠가 깨달았는데 남자는 참는 것은 잘하지만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에는 서툽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원기를 지키기 위해 참고 절제해야 한다는 말은 듣지만 건강한 절제와 두려움 속의 억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억압은 너무 꽉 눌린 스프링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통제 불능으로 튀어올라 시장에 가기도 전에 돈을 다 써버리는 상황에 빠지게 하고 결국 남자가 아니라고 자책하게 만듭니다. 솔직히 동대문 시장에 정체불명 약을 찾아다니며 즉각적인 기적을 바랐다가 두통과 빠른 심장 박동, 더 깨진 자신감만 얻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혼자 해결하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것을 해소법이라 여기지만 기계적인 반사작용이 되고 50대 이후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습관이 될 때 그것은 테스토스테론을 갉아먹고 진짜 감정 배우자의 진짜 몸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인터넷의 빠른 템포 자극 영상들은 고용량 독극물과 같아서 뇌를 마비시키고 평범한 것들에서 오는 떨림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현실에 직면했을 때 몸이 제 박자에 맞춰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노년기 남성의 외로움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적거나 자식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어둠 속 상대방의 한숨이 두려워 아내를 거부할 핑계를 찾기 시작하는 침실에서의 고립 말입니다. 야간 빈뇨나 수면 장애 같은 증상들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 남성들이 오래 앉아 있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 겪는 호르몬 감소와 함께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지만 아산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 같은 곳에 가는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그 침묵은 건강함이 아니라 조용한 항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생의 길은 신비한 알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케겔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분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소변을 참는 것처럼 골반 저근을 수축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배출 밸브를 통제하고 뇌가 패닉 상태에서 제멋대로 굴지 않고 통제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또한 정지 시작 기법을 통해 몸과 다시 친구가 되고 뇌가 너무 일찍 폭발하지 않고 흥분 수준에 익숙해지도록 하여 완전히 달라진 남성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남성의 원기는 자연이 준 선물에 있습니다. 금산의 홍삼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굴이나 견과류. 이것들은 몸을 보양할 뿐만 아니라 팽팽한 현처럼 긴장된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하루 15분이라도 명상하며 호흡하고 대구나 인천에서의 압박감을 뒤로하고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세로토닌이 균형을 찾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이 바로 본능의 기초가 됩니다. 화면 속 환상에 휩쓸리지 말고 나무 그늘 아래 혼자 걸으며 혈관 속을 흐르는 생명력을 느끼는 현실로 돌아오십시오. 솔직히 말해 평온함은 20대처럼 너무 강할 필요 없이 충분하다. 고 느끼는 깊은 이해에서 옵니다. 일찍 자고 가상의 자극을 줄이면 몸은 심리적, 물리적 상처를 스스로 치유합니다. 여러분의 여자는 기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친밀함을 압박 테스트가 아닌 건강의 일부로 소중히 여기는 남자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 곳에서 약을 찾느라 정작 집에서의 이해와 간단한 운동이 회생의 뿌리임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최애 씨 같은 비극을 겪지 않도록 전문의를 찾거나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한 저를 탓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길고 인생의 내리막길도 아주 작은 것부터 자신을 돌볼 줄 안다면 찬란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멈춰서서 늦은 밤 이 영상을 조용히 보고 있을 남성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며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시작임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조금만 천천히 돌아오는 온기를 느끼며 진정한 본능은 서두름이 아니라 분주함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에 있음을. 지금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립니까? 아주 작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떨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 이 나이의 남성적 본능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빠르고 강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리듬에 있습니다. 그 느리고 깊은 리듬이야말로 여자를 녹아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숫자에 집착하고 짧은 순간을 쫓다가 자책하는 많은 남성들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영등포의 최지섭 씨처럼 운명의 3분이라는 문턱 앞에서
젊은 아내 서연 씨에게 무너졌던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풍파를 겪고 동대문 시장에 효과 없는 약들을 찾던 그가 결국 깨달은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매력은 침착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영등포의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심장을 조여오던 불안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부드러운 피부를 느끼고 목덜미에 닿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을 전결적인 초대장처럼 느끼는데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몸을 통제하게 되면 손길 하나 깊은 키스 하나가 압박 테스트가 아니라 긴 밤의 황홀함을 위한 약속이 됩니다. 자신의 여자가 행복감에 떨고 있는 것을 볼 때 두 영혼과 육체의 연결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것이야말로 어떤 약으로도 살 수 없는 남성성의 정점입니다. 솔직히 저는 50대 이후의 남성들이 쉽게 포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정력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말을 듣거나 어둠 속 무의식적인 습관에 스스로를 가두어 압박을 풀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 절제가 정말 힘을 주는지, 아니면 내부의 스프링을 더 긴장시키는 억압인지 말입니다. 빠른 템포의 자극적인 인터넷 영상을 찾는 남성들이 현실 감각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화려한 환영들은 뇌를 마비시키고 바로 옆에 누운 사람의 진짜 온기와의 연결을 끊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직면했을 때 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뇌 속에 지친 세로토닌 퓨즈는 더 쉽게 끊어집니다. 강한 자극을 찾아 헤매다 공허함과 나른함, 다음 날 아침에 의욕 상실만 얻은 적 없습니까? 활력의 감소는 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외로움과 뒤처진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대화가 줄고 접촉이 줄고 내면 깊은 감정에 아무도 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생의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아주 작지만 의식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분비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 서서 소변을 참듯 골반저근을 능동적으로 수축하는 케겔 운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배출 밸브를 통제하고 뇌가 패닉 대신 통제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는 황금 열쇠입니다. 그리고 전화기도 걱정도 없이 나무 그늘 아래를 혼자 걸으며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금산의 홍삼이나 아연이 풍부한 생굴이 들어간 식사는 내부의 원기를 보충하고 사무실에서의 긴 하루로 지친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일찍 자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줄이면 자연 호르몬이 재생되고 평온함이 돌아옵니다. 평온함은 충분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며 서두르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능이란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아는 것이며 모든 움직임에 열정의 숨결을 담아 상대방을 당신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더 일찍 돌보지 못한 것을 자책한 적 있습니까? 저도 말 못할 무력감 속에서 헤매는 남편들을 보며 한숨 쉬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건강함이 아닙니다. 나이의 변화를 마주할 용기를 갖고 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 전립선이나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최 씨 곁을 인내심 있게 지킨 서연 씨처럼 배우자의 이해는 여러분이 짊어진 압박에 대한 최고의 진통제입니다. 과도한 보존에 대한 오해로 행복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느림이 갈망을 만들게 하고
모든 접촉이 단순한 생리적 행위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게 하십시오. 자신의 리듬을 되찾을 때 인생의 내리막길에도 황홀하고 벅찬 감정의 단계들이 가득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남성들을 생각하며 멈춰섭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음을 가볍게 하고 맹수가 될 필요 없이 자신을 아끼고 통제할 줄 아는 남자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해할 고요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고 몸에 조금 더 끈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잔잔한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 떨림이 느껴지십니까? 아주 느리지만 강력한 새로운 시작이